과거 작년하고는 많은 분들이 약간 수정 전망들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올해 변수가 뭘까요? 그 금리일까요? 뭐가 최고의 변수라고 보세요? 일단은 금리, 그리고 대출하고 세금 규제, 그리고 세 번째 입주 물량. 이 정도 좀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금리 변수를 보자면 이제는 부동산에 어쨌든 이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세계 경제가 금리를 올리니까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 금리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금리가 급등세를 멈추고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면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이 돼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보여. 두 번째는 이제 대출 및 세금 규제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되면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거 막고, 만약에 그 반대면 그 반대 형상을 하면 되는데, 또 이 다주택자들에게도 지금처럼 징벌적 과세를 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는 그런 것들이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들도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업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분양 시장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지금 메시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에게도 과연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세금 혜택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가세가 엄청 징벌적으로 때렸잖아요. 너 집 몇 채 갖고 있지? 얼마나 받아? 그래서 그래서 강남에서 아파트에 좀 오래 사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직장이 없으시고 연금 받으시는데, 난 그냥 여기 산 거밖에 없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 내가 오르겠냐. 근데 왜 세금 이렇게 많이 내요?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어디 집을 갖고 있으면서 착한 임대인 역할을 한다면 당신들에게도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수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에는 입주 물량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이 정해지는 건 공급과 수요 물량인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입주 물량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보아서 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특히 인천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이 물량 변수도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가장 큰 틀이고, 그다음에 대출하고 입주 물량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대출 저 얼마 전에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8억을 8%로 대출 받으니까 원금은 8억인데 대출 이자가 13억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총액이 한 21억 정도 되니까 나중에 실질 주택 가격은 이게 번 건지 안 번 건지 이자로 나간 건지 참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리하고 이 대출의 연관성들이 정말 큰 변수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변수는 뭐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동일한 그런 의견일까요? 거의 뭐 동일한 것 같아요. 네. 뭐 변수라는 거는 고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금리는 당연히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나온 대책들의 좀 핵심을 보면은 이제 실수요자로는 좀 안 되니까 다주택자들을 좀 구원투수로 네.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다주택자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사업자 같은 혜택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뭐 완화책이라던가, 그 다주택자들이 어느 시점에 다시 주택시장에 뭐 매입을 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로서 다시 들어올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보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좀 많은 게 좀 있을까요? 그 임대사업 하시는 다주택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임대사업자 혜택들이 사실 과거 문재인 정권 초기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매입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얘기했었지만 임대사업자 참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책 신뢰도를 잃어버려서 맞아요. 그 얘기한 것처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정부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혜택이 바뀐 거는 있었어도 한 정부 안에서 임대사업자 양성했다가 임대사업자 거의 뭐 폐지하는 그런 맞아요. 거는 네. 정말 이 신뢰도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뭐 임대사업자도 움직일까요? 뭐 어때? 다주택자도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얘기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 입맛대로 바뀌다 보니까. 맨날 땔감으로 쓰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쨌든 내가 완전 나쁜 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니까, 정부가 하라고 산 거잖아요. 다들. 그럼 세대책 주겠다. 하여 등록을 했는데 또
완전히 또 잘못되고 또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진짜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도 하라고 하는데 과연 믿을까? 믿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앞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국가부도회나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아요. 이 정책에 대해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회복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문정부 시절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김현희 장관은 아니 다 안정돼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여져서 임대차 이 부분은 임대 사업자 이 등록 부분은 좀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신뢰를 좀 심어주는 거 상당히 좀 더 중요하고 그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 완전 확실한 메시지 주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 계속 붙을 것 같아요. 꼬리처럼.